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가르쳐주는 티처 부가티 김쌤입니다. 저번과 다르게 복장이 좀 바뀌었죠? 그때 제가 찍었을 때는 추운 겨울이었고요. 이제는 어느덧 4월이 됐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메가커피, 내부 순환로가 있고 같은 투썸 플레이스가 있는 곳에 저희가 신탁 공매로 이곳에서 상가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새로 지은 아파트도 있고 대로변 쪽에 있는 상가고요. 여기를 저희가 안쪽 상가 3개와 바깥쪽 상가 4개를 신탁 공매로 낙찰받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때도 똑같이 여기 얌생김밥집도 문을 닫았고요. 대로변 쪽에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긴 하지만, 큰 길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 나와 있고, 임대가 안 나가 있어요. 그렇죠? 공실들이 계속 되어 있었고, 그때와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부동산 그때도 있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 공간이 예전에는 고깃집이 하기도 했었고 그때는 1매출 150에서 200 최고로 잘했을 때 200까지도 찍기도 했었는데 원가가 너무 비싸고 힘들다 보니 다시 바꿔서 생활맥주 이런 데로 좀 바꿨었고 그 후에 다시 생활맥주처럼 호프집으로 진행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돼서 1매출 30에서 한 50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꾼 모습을 이제 애프터를 보여드릴 겁니다. 얼핏 보이시나요? 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옆자리, 그때 호프집이 있던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이렇게 프랜차이즈, 중국 프랜차이즈 짬뽕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시나요? 물론 이렇게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곳은 그냥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 동선이 좀 흘러가는 듯 한번 보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 곳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내부부터 바깥에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상금 매출입니다. 이건 은행으로 가야죠. 네, 안에 부분은 찍으면서 목소리를 담지 못했습니다. 안에 고객분도 계시고 해서. 그렇지만 보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봤던 매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괜찮지 않으세요? 실제로 괜찮고요. 매출에서 결과가 나온 것처럼 지금 한 달, 오늘은 사실은 3월 28일 날 저희가 오픈을 해서 4월 27일까지가 딱 한 달이어서 한 달 매출 아까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정말 보여드린 것처럼 현금 그동안 며칠 동안 또 했던 실제로 은행에 넣으러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옆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비어있는 데들이 많은데 저희 매장만 좀 다르죠? 여기도 사실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저도 가끔씩 와서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부동산이 전문이다 보니까 부동산 일을 해야 돼서 매일 오진 못하지만 당연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관리해주고 있어도 저도 함께 와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일도 보고 짐도 날릴 때도 있고 이렇게 현금이나 이런 걸 은행에 갖다 넣을 때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처에 메가커피와 소아청소년과 이런 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옆에 또 이데아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투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죠. 은행 가는 길에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상권 하나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다시 방송을 말씀드릴게요. 카드 투입 카드나 통장을 넣어주십시오. 무통장 무카드 거래를 원하시면 무통장 통장을 읽고 있습니다. 잠시만 통장을 읽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현금을 가지런히 내서 현금 수표 드리프에 넣고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현금과 수표를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입금 계좌번호와 비를 확인하시고 명세표를 받으시겠습니까? 거래가 가능한 통장을 받으십시오. 네, 은행에 돈을 3일치 정도에 되는 현금을 입금하고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너편에서 지금 은행 갔다가 가면서 찍는 거거든요. 북한산 더샵 아파트 1층, 2층 상가에 있고요. 이쪽은 공공 재개발로 확장은 되어 있으나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대신 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바뀔지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은 지역이긴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아까 저희 갔던 매장 메가커피 쪽으로 대로변이고 사실은 이렇게 옆쪽으로 가면 이데아 커피 쪽으로 해서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이제 공공 재개발을 할 예정이지만 사실 재개발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서 확정은 되어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곳이고요. 이쪽으로 이데아 커피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원래 이렇게 이데아 커피가 크지 않은데 새로운 곳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좀 확장성을 갖고 잡아놓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아 커피가 있는 데는 항상 메가커피가 따라 들어오더라. 결국은 메가커피가 들어왔어요. 이쪽은 사실 거꾸로 1층, 2층 전부 다 상가가 다 차 있고 살아 있습니다. 저쪽 상가보다 오히려 대로변보다는 안쪽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다 건물이 살아 있어요. 뒤편으로 또 다른 아파트들도 있고 오래된 건물들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에 또 안쪽 상가도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첫 번째 안쪽 상가가 바로 BBQ 옆에 여기 영어 학원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를 지나면 수학 학원으로 또 저희가 임대를 놓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옷가게까지 이 세 칸 안쪽 상가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쭉 통해서 오게 되면 안쪽 상가들과 바깥 연결되어 있는 곳들도 볼 수가 있죠. 안에도 잘 되어 있어요. 이데아 커피도 항상 사람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면적 바깥에서 봤는데 이제 안쪽으로 오면 이렇게 아까 보여줬던 염색밑밥 문 닫아 있고 여기도 공실이고
위에 병원이 있다 보니까 약국 하나는 그래도 잘 됩니다. 이쪽 상가들이 계속 비어 있어요. 여기는 일부 창고로 쓰고 있고, 여기가 아까 저희가 같이 했던 짬뽕강 뒷면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정면 쪽에 버스 차선, 버스 정류장이 있고, 아까 어떤 분양이 여기가 이제 저희 매장이고요. 여기가 저희 짬뽕강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입니다. 사실은 단지 내 주차장을 같이 다 쓰면 좋은데요. 이게 아파트 쪽에서 상가와 좀 구분을 하려고 하셔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뭐 원칙적으로 따지면 좀 다른 얘기가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안쪽에 저희가 상가 쪽에서 주차 가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한번 나온 곳이 어딘지 궁금해서 와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주차장을 통해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 이렇게 아파트로 가는, 상가로 가는 이렇게 출구로 가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은 제법 돼요. 근데 또 이렇게 피크 시간에 되면 사람들이 많아서 공간이 그렇게 아주 여유 있지는 않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오셔야 되고, 정문 쪽으로는 못 오니까 아파트 쪽 말고 후문 쪽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 감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공매 가르쳐주는 부가티 김쌤입니다. 앞에 영상 잘 보셨나요?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떠셨어요? 제가 경매를 처음으로 시작한 지가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때부터 경매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낙찰 받아보고 임대를 놓기도 했는데, 임대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금처럼 제가 원래 하는 부동산 쪽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 밖에 큰애들한 세탁소부터, 세탁 편의점부터, 세탁 체인점부터 커피숍, 그 다음에 PC방, 그리고 유아 스포츠, 헬스장, 그리고 닭갈비점, 또 놀이학교, 영어 유치부, 호텔까지 수도 없이 많은 창업과 경험을 하면서 물건에 보는 눈과 이 물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쌓고 실력이 늘었다고 해야 될까요? 경험치가 늘었죠. 생활 맥주집이었던 공간을 짬뽕간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서 중식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 짬뽕간이라는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많은 업체를 비교, 견적해보고 알아본 가운데, 사실은 투자자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투자한 금액을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사업이라는 게 잘 되고 싶어 시작을 하고 창업을 하지만 다 잘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현실적으로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분들은 채 10%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그 중에 한 20-30%는 그냥 보통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시는 거고, 사실 나머지 60% 70%는 대부분이 채 1년도 안 돼서 다시 폐업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본사의 간섭이 좀 제일 처음 투자했을 때 투자 비용이 작으면서도 간섭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매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꼭 본사 인테리어 업체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무조건 관련된 프랜차이즈 가맹비나 교육비를 받아야 된다. 물론 정말 괜찮은 데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나 없나를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된다면 안 내고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절감되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인테리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적정한 또 추가 마진을 보고, 그 다음에 재료비를 통해서 마진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교육비나 가맹비를 통해서 마진을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서도 본사는 나름대로 괜찮고 충실히 가르쳐 주는데 찾다가 여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짬뽕간을 하는 것 자체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었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 판단 하에 진행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원래는 처음에는 돈의 달인이라는 고깃집으로 운영을 하다가 잘 될 때는 일매출 그 당시 150에서 200 정도의 매출이 나왔던 곳을 다시 운영하다가 그 재료비가 너무 많고 사실 마진이 없다 보니 다시 바꿔서 맥주집, 생활 맥주집 같은 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더 안 돼서 일매출이 뭐 50 안팎밖에 안 되는 되게 힘든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저희가 신탁 공매로 낙찰을 받고 낙찰을 받은 거를 다시 저희가 이렇게 짬뽕간이라는 중식 프랜차이즈로 해서 새로 변경해 가지고 잘 잡은 거고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여러분한테 이 비포 애프터 과정도 보여드리는 게 창업을 꿈꾸시거나 경매나 공매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제가 한번 돌아가서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과연 어디서 구할 수 있고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로드 옥션 경매 사이트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경매 물건, 공매 물건을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이렇게 제가 추천 물건으로 올려놓기도 했으니 한번 보시고요.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물건은 신탁 공매라고 합니다. 보통 공매라고 하면 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생각하시는데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 설명까지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홍은동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공간을 검색했어요. 그래서 검색했더니 감정평가서가 나왔고요. 이렇게 물건을 살펴보고 몇 평, 전용 면적 몇 평, 어떤 식이 되어 있다는 내용들을 쭉 보고 이 해당 건물을 MPL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먼저 7개의 호실을 앞면 상가, 후면 상가를 낙찰 채권으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신탁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 채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에 아파트 대로변에 있는 단지 상가에 저희가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했는데 지금 실제 이쪽도 다 임대가 되어 있고 여기 이 4칸 공간을 저희가 짬뽕간이라는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저희가 원래는 어떻게 최초에는 이렇게 도네다리라는 고깃집이 있었던 곳을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짬뽕간이라는 프랜차이즈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쪽 상가 사진도 있고 한데요. 뭐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있던 고깃집이 매출이 100만원, 150만원, 뭐 200까지도 나오기도 했지만 재료비가 너무 비싸고 마진이 없다 보니 운영하기 힘드셔서 변경을 하셨고 그 전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프랜차이즈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 후에 이 공간들이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것처럼 프랜차이즈 시작했고 생각보다 적지 않은 매출이 나오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당신이나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어?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요? 공매로 시세보다 최소 30%, 40%, 많이는 50% 정도 싸게 물건을 매입하고 거기에 대출을 잘 활용해서 사실 내 실투자금은 한 2억 정도 수준으로 물론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좀 더 들어가긴 하겠죠.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에서 매출을 한 달에 8천만 원 이상만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정말 실제로 운영을 해서
그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짬뽕간 저희가 서울 홍은점을 2024년 4월 29일 날 오픈해서 3월 28일 날 오픈해서 4월 27일까지 한 달간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의 양심과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엔 단 1의 가매출도 없습니다. 실제 매출이 8,500 정도의 금액이 나왔고요. 내역을 실제로 한 달 거를 출력해서 동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정리했어요. 물론 여기엔 부가세, 기타 비용까지도 다 생생하게 나오고 있고요. 내점 매출이 얼마 정도의 사람이 왔고 얼마의 매출이 나왔고 포장 매출이 얼마고 배달 매출이 얼마인 것까지도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선 사실 처음엔 저희가 오픈빨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픈빨이지 않아? 뭐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오픈으로 해서 홀 매장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배달 매출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홀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한 보름 좀 지나고 나니까 홀이 조금 그래도 인원이 좀 줄어들었고 다시 홀이 좀 안정화가 돼서 그 다음부터 배달을 저희가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여기를 봤을 때 예상했던 건 홀보다는 배달이 더 많을 거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내점 매출이 사실은 더 많고 배달 매출은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저희는 홀 매출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배달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매출은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 영상이라는 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매출이 중요하고 뭐 한 달 매출이 8천이니 9천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저희 로드옥션에 들어오셔서 무료 회원만 가입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탁 물건을 이렇게 눌러서 검색하시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렇게 수많은 물건들, 요새 같은 경우에 특히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나오는 수많은 물건들을 보시고 조사하셔서 여러분도 똑같이 월세 낼 돈으로 창업하실 수 있고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창업을 하면서 내 건물로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렇지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건물을 사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니 이렇게 많은 창업을 해보니 1,000만 원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고요. 쉽진 않지만 찾아보시고 많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가능하고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돈이 좀 더 들어갔다가 다시 보증금 통해서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창업할 때는 보증금 낼 돈 5천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정도 수준으로 내 건물로 창업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많은 창업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사실은 자가로 운영했을 때의 창업 성공률과 임대로 했을 때의 성공률도 4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차이가 되겠죠. 물론 창업과 사업을 누구나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시켜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다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창업을 하시던 건물로 가지고 가시던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